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있어도 좌석의 70%까지 최대 299명만 허용하도록 종교시설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불교계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와 선제적 대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방역 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통영 불교계가 자발적인 지역사회 방역 봉사를 펼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민족 고유 명절인 동지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 2,000가구의 파축을 전하며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수행자들의 선차 초암차를 일본에 전파한 매월당 김시습의 초암차법을 전승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상용사가 매월당 김시습 초암차법의 재발견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계속되는 종교 편향 정책과 행위에 맞서 대한불교청년회가 역사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불청 장정화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있어도 좌석의 70%까지 최대 299명만 참석 가능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불교계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와 선제적 대응으로 당연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요가와 사찰 요리 등의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관 법용사 입구에 들어서면 체온 측정기와 마주합니다. 정상 온도입니다. 바로 옆엔 최신식 출입 등록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일찌감치 도입한 영상 시스템은 방역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찰 음식 문화센터가 완성됐기 때문에 1월부터 이제 선제스님 사찰 음식 강의를 다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센터 영상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더 이제 심해지면은 선제스님 사찰 요리도 영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수다란이 33독송 기도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성북구 길상사. 종무원들의 선별 검사는 사찰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지침을 따로 두 가지 정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들 선제검사를 일주일에 한 명씩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아 검사를 하여 특히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하였다 하더라도 감기 증상이 만약 2일에서 3일 정도 지속이 되면 코로나 검사하여 음성 판정 후에 출근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 청산의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와 회의는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공식 지침으로 하달했습니다. 또 국제회의장 참석 인원은 50명 이하, 전통문화 공연장 안은 100명을 넘겨선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어제 정부는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백신 접종자만 있더라도 수용 인원의 70%까지, 백신 미접종자와 함께하면 수용 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소모임 인원은 일반 사적 모임과 같이 접종 완료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같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동일하게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방역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불교계 곳곳에서 자발적인 지역사회 방역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의 사찰과 불교단체들은 농어촌과 섬지역 경로당 등을 돌며 방역물품을 전하고 난치병 환우들을 후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시내 보현사 대승암 연화사 스님과 사단법인 나누리 봉사단 그리고 통영해양경찰서 한울봉사단이
용남면 사무소에 직결했습니다. 지난주 광도면에 이어 이날은 용남면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했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니 방역기와 소독제 등 방역도구와 물품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스님을 중심으로 3조로 나뉘어 25곳의 경로당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인들에게도 그게 절실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또 우리 관에서 이제 면동에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불교계가 좀 또 도와줄 수 있다면은 도와주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죠. 통영불교계 방역 봉사활동에는 각 사찰과 신도회, 통영불교 그사림회, 대불련 통영지회 등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만나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매주 그냥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스님들이 지칠만도 한데 이제 지치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난 좋고. 섬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배를 타고 섬 지역 방역 봉사도 펼쳤고 특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불교는 세상과 더불어 가는, 중생과 더불어 가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신 분들의 생활하신 곳이 아닌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 또 마음도 흐뭇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매민들 또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 좀 그 생활을 좀 보살피시고 꼼꼼히 방역하셔가지고 코로나 청정 통영 더 나아가서 코로나 청정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세계에 우뚝 서는 또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이날 통영불교계는 코로나 방역 봉사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에 대한 치료비도 보냈습니다. 통영불교사업연합회와 보현사, 사단법인 나누리에서 십시일반 보시한 성금으로 용남면 내 난치병 한우와 무전동 내 백혈병 한우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동지맞이와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입니다. 불교 문화사업단은 20일 동지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동지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이어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동지와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만원이며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동지 팥죽 시식, 새알심 빚기, 타종 체험, 일출보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5,000명만 모집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민족 고유 명절인 동지를 앞두고 팥죽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새해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은 새벽부터 새알심을 빚고 오랜 시간 끓인 팥죽을 도시락 용기에 담아 2,0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또 인근 수서동 주민센터와 복지시설도 비구니회가 만든 팥죽을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봉곽 스님은 자비와 정성이 듬뿍 담긴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드시고 다가올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자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절기상 동지를 기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는 특별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정진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BBS와 참가자들이 함께 신축년 한 해 참회와 감사 기도를 올리고 이민년 새해 지혜 증득과 건강, 행복을 기원하게 됩니다. 기도정진은 홍천 광운사주지 청운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진행되는데 청운 스님 동지 특별법문은 BBS TV에서 22일 오전 9시, BBS 라디오에서 22일 오전 11시 각각 방송됩니다. 수행자들의 선차 초암차를 일본에 전파한 매월당 김시습의 초암차법을 전승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삼룡사는 어제 직원전에서 매월당 김시습 초암차법의 재발견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선 중국 500나한에 오른 무상선사를 원료로 한 선차 문화를 매월당이 500여 년 만에 복원해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 초암차의 위상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히 솔방울로 불을 피워 찬물을 끓여내는 방식의 초암차만의 독특한 전통 의례를 재현해 주목받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이 염원하는 이 공덕이 앞으로의 한국의 차 문화와 더 나아가서 세계의 차 문화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어를 보고 시를 보면은 설방울로 물을 끓인 거죠. 그 설방울을 제가 한번 재현해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불꽃이 너무 세지도 않고 그리고 오래 타면서 그래서 관음종 천주사가 경주 단석산을 김유신 장군 성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석산에 있는 신라 김유신 유적과 불교 유적을 살피고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앞에 선조님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김유신 장군께서 보셨던 업적에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 후학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를 수련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주 단석산은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와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단석산 천주사는 매년 가을 지역민들과 함께 김유신 장군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종 복지재단이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은 종로구 숭인 1, 2동 주민들을 위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김장 배추 1,500kg을 함께 담갔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 이사장 법명스님은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용기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음종은 오는 22일에는 총본산 서울 종로 낙산 묘각사에서 동짓날 팥죽 나눔 행사를 열고 팥죽 1,500인분을 포장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종교 편향 정책과 행위에 불교계 직능 조직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불교청년회는 역사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주어사 천지남 가톨릭 성지화 사업 등에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100년 역사 최초로 여성 회장으로 당선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정화 회장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한불교 청년회 회장이시죠. 장정화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종교 편향 문제라든지 우리 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불교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역사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조직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떤 성격의 본부인지 어떤 취지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역사 바로 알기 운동본부는 경기도 광주시와 천주교가 이제 천지남 주어사지 등을 이제 불교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에 특정 종교가 이제 성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논의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해당 사업은 불교계 반대로 이제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스님의 이제 자비 정신으로 강학 장소를 내어준 곳이 이제 발각되면서 여러분의 스님들이 희생도 되고 그 자리가 사찰이 이제 폐사지가 됨으로써 이제 되었다는 곳을 그 천주교 측에서 불교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천주교의 이제 그릇된 행동이 많이 이제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동안 그럼 우리 불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청년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라든지 이런 거보다가는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청년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불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대불청에서 조직을 역사 바로 알기 운동본부라는 대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 천지남과 여주 주어사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주교 성지화 사업, 뭐 순례길 조성, 뭐 이런 사업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교 역사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우는 일들이 많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고 불교계에서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각 종교가 자신의 종교 역사의 현장을 성지화를 만드는 것은 그런 사업은 이제 일정 정도는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천주교의 성지화 사업은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종교 화합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천주교의 성지화 사업은 불교 역사를 비롯해서 이웃 종교들의 역사성을 훼손시키는데 이제 크게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이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천주교만에 의한 천주교민들에 위한 이런 성지화 사업은 조금 중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것은 불교계라기보다가 저희 이제 대불청에서는 무조건 이제 시위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가는 이제 종단, 뭐 스님들, 그다음에 불교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 불교 활동가들과 이제 함께 논의하고 공부해가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책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구니에도 있고요, 네. 뭐 종단도 있고, 뭐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자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불청만의 힘으로는 조금 그렇죠. 힘이 드니까 저희들 불자들의 이제 각 직능 단체자라든지 이제 모든 각계에서 하시는 일을 어차피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니까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같이 지식을 모아서 저희들 그 비구니나 뭐 다 같습니다. 무조건 천주교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사실 이제 청년 불자들이 한데 모이기가 어려워요. 코로나19 사태가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국 불교 청년대회죠. 네. 를 열어서 청년 불자들의 단합 그리고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다지면서 불교 중흥의 의지까지 보여줬는데 상당히 회장으로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부총대를 하지를 못했어요. 약소하게 했었고 또 올해도 사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준비한 대회였고 뭐 평년도보다 참석 인원은 많이 작았지만 그래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결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청년들이 굳건히 사회의 이제 중심에 서 있을 때 사회 모든 부분이 이제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청년 불자들이 그런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발전과 삼보 외호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할 겁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출산 시대 또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출가자 수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사찰을 보면은 청년 불자들의 신앙 활동이 좀 침체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포교 또 이 젊은 불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 여건 속에 정말 청년 불자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접하고 이제 줄어드는 불자들을 이제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 중앙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입시 위주의 이제 대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는 예.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찾아가는 법회를 만들어서 고등학생이나 일반 대중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큰 스님들이나 지도 법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고등학교나 지역민들한테 가서 찾아가는 법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군종병들한테 가서 법당에서 앉아서 경전만 하는 법회가 아니라 같이 군종병들과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정말 실제로 우리 불법을 포기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현실에 와닿는 포기를 해서 불교의 인연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을 해서 대면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줌이나 유튜브, 메타버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법회를 꾸준하게 연계성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 청년의 중앙에서 대면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각 지구 지회장님들과 소통을 해서 어려운 여건을 풀어나가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 중앙이 허브 역할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대불청은 사찰 청년회뿐만 아니라 그 각 지역의 자원봉사, 뭐 청소년, 문화, 통일 사업, 시민 사업 이렇게 다양한 직능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구장들이랑 협의를 해봐야 되고 21세기에 가장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중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깊게 듣고 소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불교 청년회 장정화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나뭇잎이 빨리 피고 단풍은 늦게 드는 등 국내 산림의 계절 시계가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서울대가 10년간 국내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 25종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렵수 잎이 피는 시기는 13일 빨라졌고 단풍이 드는 시기는 3.7일 늦춰졌습니다.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 만들어진 자문기구인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이 3년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에서 올해 4번째이자 마지막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열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를 알리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1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하고 배우 안성기가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공동 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